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3년대 며느리 마스터입니다. 올해 제 나이는 39살로 30대의 막차에 올라탄 중이고요. 내년이면 저도 40이고 인생의 절반을 산 것과 다름없는 처지예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애처럼 보일 수 있는 나이란 걸 잘 알지만 그냥 제가 살 만큼 살고 결혼도 할 만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일 때문에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야근하며 자기 여가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얼굴 한번 보는 게 와이프인 저조차도 너무 힘들었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왜 또 집에 안 오냐는 말을 어릴 적부터 입에 달고 사는 바람에 남들이 들으면 지 아빠가 수시로 엄마랑 싸워서 가출이라도 하는 줄 알 뻔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서는 둘째 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요. 애 아빠가 바람났는데 애 엄마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다행히 제가 그런 말을 뒤에서 듣고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당장 학부모들을 유치원 앞에서 불러다가 소문의 원천이라는 학부모랑 대판 싸우고서는 사과를 받아낸 덕분에 소문은 마무리되었어요. 내 남편이 바쁜 전문직이라고 명함까지 뿌려가며 그 학부모 앞에서 머리털만 안 잡아당겼을 뿐 눈으로는 몇 대를 때렸답니다. 그 바람에 입이 싼 편이었던 걸로 추정되는 학부모들도 싹 입을 다물게 되었고 다행히 우리 둘째는 씩씩하게 유치원을 잘 다니다가 졸업을 했어요. 그 후 남편한테 졸라서는 그냥 그 동네 자체를 떠났고 다시는 그 학부모들을 마주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제가 애들 입단속도 시키며 살았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쁜 건데 우리가 밖에서 티를 내고 다니면 아빠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시니까 아빠 얘기는 절대로 하지를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 애들도 하나둘 이해를 하는 건지 밖에서 우리 아빠가 바빠서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단 소리를 2번은 꺼내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의 남편을 두고 사는 여자였으니 제가 오죽 외로웠겠습니까? 남편 얼굴 보기 힘든 와중에 애는 둘이나 낳았으니 어떻게든 책임지고 잘 키워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도 먼 훗날 애들이 잘 커있는 모습을 보면 은퇴를 하고 나서라도 저와 오순도순 고마워하며 잘 지내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제가 또 하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을 모시는 일이었죠. 어머님은 아들 사랑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는 내 아들보다 잘난 아들을 둔 엄마들은 세상에 또 없다며 그걸 늘 과시하며 사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자기 아들 잘난 줄 알고서 시집 보내는 게 맞냐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이셨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시어머니가 참 재수없고 못나 보였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한테는 겸손 따위는 전혀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참 신기하게 마음이 변했어요. 어머님처럼 아들을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도 어찌되었던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늘상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며 잘 챙겨드리고 살갑게 구는 며느리였는데요. 제가 둘째를 낳고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던 그때부턴 왠지 모르게 어머님 곁에서 더 보고 배우며 뭔가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 하도록 키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그 방법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겸사겸사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댁을 자주 찾으면서 말동무가 되어드렸고 시어머니 앞에서 제 아이 고민 상담도 서스럼 없이 했어요. 보통 이런 얘기는 친구들이나 친정 식구들한테 털어놓고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도 자주 보고 살아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를 옆에 꼭 끼고서는 사소한 수다들을 떨었어요. 처음엔 아이를 잘 키워보려는 마음에서 더 친해져 보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는 세월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어머님은 제게 친정 부모님보다는 못해도 남들보다는 훨 가까운 가족이 되셨어요. 제가 적어도 어머님을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서 저희 피 섞인 가족인 마냥 살갑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갔던 것이었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외롭게 만드는 남편이 여전히 미웠지만 나의 곁에서 함께 바쁜 아들을 보며 얘기를 나눠주는 친구 같은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이건 저만의 아주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우쳤네요. 나 혼자 시어머니를 피 섞인 가족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나 혼자서만 어머님이 좋아 죽으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에게는 시누이가 둘 있는데 하나는 미국 가서 살고 있고 하나는 저랑 생활 반경이 비슷할 만큼 같은 주부로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배로 시댁에 갈 때마다 여러 번 마주치며 함께 수다를 떠는 사이였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편해진 만큼 시누이도 참 편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는데 제게는 친언니와도 같게 느껴졌어요. 굳이 시댁 사람이라고 해서 거리를 둘 이유는 없었는지라 저도 갈 때마다 형님 하면서 정말 애교 많은 동생처럼 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걸 형님이랑 시어머니도 나름 귀엽게 봐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잠시 몸살이 걸린 적이 있던 7월에 큰 뒤통수를 맞았네요. 코로나가 아니라 단순 몸살이라고 확신을 했던 게 가슴 통증도 없었고 그렇다고 기침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몸살 걸릴 때마다 느끼는 그 오한이랑 몸살기 때문에 제가 침대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지경이었어요. 남편 출근까지는 어찌저찌 시켰지만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한 제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살고 있던 시누이한테 연락을 했죠. 혹시 괜찮으면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나 지금 몸살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해줘. 하지만 시누이는 망설임 하나 없이 너 코로나지? 코로나 아니야? 근데 뭘 오라 말아야. 당장 혼자 병원 튀어가. 너 그냥 가서 입원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마. 내 동생까지 코로나 걸리면 너 어쩌려 그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 몸 걱정 하나를 해주기는커녕 그냥 그 길로 저를 코로나 환자라 비난하며 자기 동생한테 옮기지 말라는 소리부터 하는데 와 정말 서럽대요. 대신 집에 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걱정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힘을 얻었을 텐데 시누이가 그렇게 제게 모진 말을 내뱉으면서 집에 돌아오지도 말라고 하더니만 바로 시어머니께까지 연락을 해서는 제가 코로나 환자임이 확실하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당장 시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너 코로나야? 아니, 너는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몸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바쁜 네 남편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피해를 주니? 당장 친정으로 뛰쳐가던가 병원 가서 입원을 하던가 당장 그 집에서 나가! 라면 소리를 빽 지르시는데 귀가 떨어질 뻔 하는 줄 알았네요. 눈물을 머금고 저도 불안한 마음에 당장 혼자서 병원을 찾았어요. 그 후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고 몸살 감기 처방을 받고는 집에 와서 내내 알아 누웠어요. 기특하게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까지 식사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고 남편도 저를 환자 취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괜찮냐며 퇴근 후 살갑게 간호를 해주려 해서 마음고생은 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친가족과도 다름이 없다 여기며 옆에서 막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살았던 지난 세월에 뒤통수를 치듯이 저를 나몰라라 하며 집에서 나가라 마라 자기 아들 걱정부터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두고두고 놀라웠네요. 역시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 되긴 힘든 건가 싶기도 하며 현실 자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어떻게 내 건강 걱정을 한 번도 안 해줄 수 있나 싶어서 화도 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그간 간간히 저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시댁에 갔을 때에만 마주치는 사람이었지 명절에는 마주치기 힘든 사람이어서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명절부터 평소에도 늘상 얼굴을 마주봐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딸에는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주 불현듯 거리를 두려워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댁에 가서 애들이 조금 칭얼거리길래 어른들 앞에서 조심하라며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시간이 아깝다면서 넌 요리하다 말고 어딜 가니? 라고 하더라고요.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남편 간수로 어떻게 하길래 애가 이렇게 힘이 빠져선 도대체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냐? 라며 혼을 내기도 하셨어요. 저는 물론 시어머니시니까 자기 아들 걱정이 되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을 때에도 죄송합니다. 좋은 거 더 열심히 먹이며 뒷바라지 할게요. 라며 어머니께 최대한 화를 푸시라 기분 좋게 다가갔고요. 그냥 저는 시큰둥한 어머님의 성질을 건드려서 함께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성격이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었는지라 그렇게 맞서서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기라도 할까 싶어 최대한 시댁에선 순한 양처럼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의 사소한 잔소리나 화도 알겠다고만 대답을 한 채 제 딴에는 현명하게 넘어가려 한 거였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제게는 그리 큰 마찰이라고 할 것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남편 문제나 명절 때 말곤 대체로 평온한 편이셨는지라 괜찮았죠. 그러나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무조건 화를 내는 걸로 저를 섭섭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것들과 저를 비교해대면서 은근슬쩍 돌려가기를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작년에 몸살 걸렸던 그날로 좀 더 여러 차례 느꼈고요. 추석부터 월설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시댁은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회까지 합쳐서 여러 사람들이 거치며 드나드는 집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자는 의도였고 그 대신 저희 남편과 애들은 추석이 되기 전 일찌감치 시댁을 찾을 예정이었어요. 제가 워낙 평소에 시어머니 뵈러 자주 왕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님이 집에 온 제게 다 같이 밥을 먹은 후 일방적으로 설거지를 시키는데 고무장갑을 빼가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건 뭐 흔하게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는지라 저도 그러려니 했지만 고무장갑을 너무 보란듯이 거실로 가져가시는 모습에 섭섭하더라고요. 며느리 손에 물을 여러 방울 묻히고 싶으신 건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하루는 남편이 일을 하던 도중이어서 제가 아이들만 데리고서는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 같이 밥을 먹으려고 갈비를 재워서는 가져갔는데요. 어머님이 그걸 보시더니 우리 아들 줘야지 라는 말과 함께 그날 저녁에 저희 아들과 저한테는 그냥 비빔밥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아무 나물이나 참기름에 고추장을 비벼서는 그걸 알아서 퍼먹으라며 양푼채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껏 저도 먹어보겠다고 만들어간 갈비였는데 말이죠. 애들이 고기 반찬을 찾으니 반찬 투정하라고 엄마가 가르쳤냐면서 제 앞에서 저를 혼내려 하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쌀벌해서 제가 나서서 제 아이들을 혼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안 그럼 할머니가 혼냈다고 애들도 상처를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남도 아니고 내 아이들이 남의 자식도 아닌데 자기 아들 입에 들어갈 갈비만 생각하고 위하시는 어머님의 치졸한 태도가 참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아주 약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머님의 쪼잔하고도 치졸한 행동들을 여러 차례 목격하던 중 지난주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던 날 그 쪼잔함과 찌질함은 거의 극에 달했어요. 바로 비닐장갑 쪼가리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저 이제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산 지가 벌써 13년입니다. 비록 제가 애들을 낳고 나서야 시어머니께 자녀 교육 방법을 얻어보겠다고 본격적으로 집을 오고 가며 친해져 보려 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는 저는 애초에 예의도 바르고 활도리는 다 하고 지내던 며느리였어요. 남편에게 시집오면서 모자람 없이 예단도 맞춰 해왔고 신혼 때부터 출근하고 퇴근하는 남편 밥상을 꼭 실하게 차려주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칼같이 지켜서는 단 한 번도 식사 준비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부부싸움을 했을 때에도 밥만큼은 정말 실하게 차려줬었어요. 남편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대단한 여자였다면서 두고두고 고마워했고요.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도 일부러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제 딴에는 자주 시댁을 드나들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며느리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셨을 때에도 전 다 이해했어요. 평상시에 어머님이랑은 잘 지내왔었으니까 그냥 단지 지금 어머님이 정신이 없어서 만만한 저한테 잔심부름을 시킨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남편이 쉬는 주말이어서 저도 우리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던 외식을 하던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을 것을 알고선 남편에게 말을 꺼내서 먼저 시댁을 찾았어요. 가서 이렇게라도 남편까지 데리고 인사를 드리면 어머님이 추석 때 가지 않아도 덜 섭섭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제 마음이 너무 고마운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아이들 케어까지 싹 다 자기가 하더라고요.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시댁에 가니 어머님은 저희가 온다며 시원한 추어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우리 남편이 정말 좋아라는 건데 저는 정말 죽어라 싫어하면서 먹지를 못하는 음식이었죠. 그건 신혼 초부터 제가 여러 차례 안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요. 보란듯이 풍겨오는 추어탕 향신료 냄새에 어머님 추어탕 끓이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어머님은 제가 이 질문을 해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이죠. 시크한 어머님 말씀에 그런가 보다 하며 내심 섭섭했지만 일단은 저 먹을 것을 제가 알아서 만들어 먹겠다며 냉장고부터 열었어요. 그런데 아뿔싸 정말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더라고요. 보란듯이 제게 추어탕 말고 먹을 게 없으니 억지로라도 꾸겨 넣어 먹으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는 추어탕 생선이 안 든 정말 순수 국물만을 겨우 담아다가 거기에 밥을 비벼서 반 그릇 정도 먹었고요. 남편이 저를 엄청 딱하게 쳐다보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불만이란 듯이 그만 좀 쳐다봐라. 네 마누라 얼굴 닳겠다. 라면서 한 소리를 하시길래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조용히 지내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 다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엄마가 밥을 얼마 못 먹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나르자. 라고 하면서 식탁의 그릇들을 싱크대 안으로 옮기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애들을 보면서 고마워 우리 애기들 라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슬그머니 설거지를 안 하려고 빠져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야 설거지는 네가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이 설거지까지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지 저를 굳이 불러내셔서는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이 상황을 먹겨가셨더라면 이게 얼마나 극대노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저 추어탕 얼마 먹지도 못해서 힘도 없는데 설거지를 제가 해요? 라면서 물었어요. 엄청 큰 목소리로 말을 하니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제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부엌에서는 설거지는 우리가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를 끌고 부엌에 들어가서는 저를 거기다 세워두고 남편이랑 애들을 데리고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도로 돌아오래 하는 남편에게 저도 더 일을 키우지 말라면서 조용히 있으라 제스처를 취했고 저는 어쩔 수 없다며 저 혼자 고무장갑이라도 끼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어머님이 다시 부엌 안에 나타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고무장갑을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넌 이거 말고 비닐장갑도 아까워 이거 사. 라고 말해줘. 그리고 저 보란듯이 부엌 하부장 서랍 안에 들어있는 비닐장갑이 든 통까지도 가져가는 게 아니겠어요? 혹여나 제가 그걸 찾아서 꺼냈을까봐 말이죠. 그런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거 당장 내놓으세요. 당장요. 라면서 무섭게 쏘아대자 어머님은 부엌을 빠져나가다 말고 너 지금 나한테 소리쳤냐? 라면서 뒤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들고 있던 그 비닐장갑이 든 상자를 저한테로 향해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에 저희 아이들이랑 남편까지 다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자에 제 발등을 딱 찍혀버렸고요. 순간 아팠는데도 어머님 앞에서는 센 척을 하려고 아프지 않은 척을 했어요. 하지만 발등이 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순간 피가 나는가 싶었던 바람에 슬며시 발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는데 거실에서 저희 애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발등을 확인하고 있자 애들은 제가 맞았다고 확신을 한 건지 할머니를 향해 우리 엄마 왜 때려요? 할머니 완전 나쁜 사람! 라면서 화를 내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고요. 왜 설거지하는 사람한테서 고무장갑을 뺏어가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요? 엄마, 왜 이래요? 라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는데 시어머니는 넌 왜 나한테 이러냐? 내가 뭐가 딱히 아까워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하는 설거지가 더 뽀드득이 잘 씻겨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배려해준 건데 애들부터 시작해서 니까지 왜 이러냐? 엄마 당황스럽게 라면서 아주 뻔뻔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맞은 저와 말리는 남편이 다 뻘쭘하도록 말이죠. 그동안 저는 며느리 마스터임이 분명하다고 자부를 하면서 시어머니 곁에서 참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저지르시는 짓거리도 다 이해를 하고 넘길 만큼 시어머니께만큼은 제가 참 너그러운 사람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설거지 한 번 고무장갑을 끼고 하는 것조차 아깝다며 하지를 못하게 하고 급기야 그 비닐장갑 쪼가리 하나조차도 제가 쓰는 게 아깝다면서 가져가는 걸 보니 제가 헛살았나 싶더라고요. 며느리로서 제대로 헛살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날 저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온 식구들이 추어탕 한 그릇 하느라고 시뻘건 국물 자국이 가득한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13년 차의 며느린 저보다도 비닐장갑 하나를 더 아까워하시는 꼴을 보고는 도저히 집안일을 도와드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까워하시던 그 비닐장갑들을 모조리 다 상자 안에서 끄집어내서 남은 추어탕이 들어있던 냄비솥 안에다가 쑤셔 넣어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졸지에 비닐장갑을 못 쓰시게 된 것이었죠. 뒤에서 비닐 아깝게 뭐하냐고 소리치는 어머니를 더 약올리겠다면서 저는 하부정을 열어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일회용 비닐백까지 다 하나하나 뜯어서는 가위로 확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구멍을 대놓고 뚫어버렸습니다. 13년 차 며느리보다 아까워하는 비닐들을 다 못 쓰게 되어 어떡하죠, 어머님? 새로 사셔야겠네요. 며느리도 이참에 새로 하나 구해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곤 약 올리듯 시어머니께 가소로운 웃음을 지어 보인 채 집을 나왔어요. 저는 그날로 더 이상의 어머님 며느리를 그만두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요. 추석이며 내년 설이며 하다못해 평상시에도 절대로 시어머니께 내 두 발로 먼저 찾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남편에게도 확실히 말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사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며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듯 화를 댔더니만 남편도 할 말이 없었는지 그래, 이젠 가지 말자 라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졸지에 저의 배려로 시댁에 기분 좋게 찾아갔다가 자기 엄마의 폭탄과도 같은 행동에 남편 또한 상당히 심란한 듯 보였지만 다 어미를 잘못 둔 탓이라고만 여기니 제 마음이 그리 무겁진 않았어요. 제가 살짝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며느리보다 비닐 쪼가리 하나를 더 아까워하는 시어머니께 제가 할 만큼의 분노는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혼란스럽거나 힘들진 않고 오히려 개운하네요. 지난 13년간의 뻘짓이 이제서야 끝이 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 집에서 시아버지께도 혼이 나셨는지 하루 꼬박을 잠수를 타더니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잘 들어갔냐고. 그날은 자기가 좀 심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네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이런 사소한 전화 따위도 상황을 가려가면서 하시라며 무안을 주곤 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께 다시 전화가 2통 정도 걸려왔지만 그 후엔 또다시 잠적이시고요. 아마 지금쯤 멀쩡한 며느리를 자기 손으로 쳐냈다는 생각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속이 또 뻥 뚫리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